네, 요즘 제가 많이 받은 DM 중에 하나가 국어 공부법에 관한 DM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국어 공부 고민이란 게 예비 고1 분들부터 고3까지 모두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오게 되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과외하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이나 DM으로도 많이 물어봐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많은 게 바뀌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공부해야 되는 범위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간격이 클 것 같은데 난이도가 그쵸. 네, 확 이게 올라가지. 맞아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모의고사라는 게 추가가 되잖아요. 수능 관련한 네, 그렇죠. 수능 관련해서 모의고사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또 내신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네, 너무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잖이 당황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각자 수능에서 알죠? 다 1등급 받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비문학, 문학, 문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봐봐라. 수능 국어 비문학의 체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비문학 공부의 중요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네. 예비 고1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셋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빠른 시작을 의미를 가진 빠작이라는 교재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빠작이 중등 교재로 유명한데 그래서 예비 고1 분들은 이어서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문제를 보면은 처음 보는 지문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낯선 지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글이 눈에 튕기지 않도록 많은 글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제가 이제 어려웠던 수능이죠. 1구 수능에서도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충분한 독서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글과 텍스트를 부담 없이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조건 강제로라도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인정. 채권 지문이나 뭐 환율, 오버슈팅 막 이런 거 볼 때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 와, 너무 재밌는 걸. 진짜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훨씬 올라오는 게 덜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한 독서량을 통해서 일단 글이 눈에 들어오게끔 익숙해져라. 저는 제가 국어 1등급, 4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안정 1등급으로 자리 잡게 된 게 비문학을 잡으면서부터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문학에서 한 문제마다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이지. 네. 맞아요. 일단 국어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사실. 이게 전적으로 맞는 게 대충 빠르게 읽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정독을 하는 게 저는 더 훨씬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려운 3점 문제 같은 경우는 정독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라서 절대로 빠르게 속독하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말한 발췌독을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정독을 해야 하는 이유도 그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문을 구성하는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문단 한 문단을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 키워드가 중요하겠구나, 혹시 내가 이 부분 기억하기 버겁겠구나 하면 옆에 메모를 하고 넘어가는 연습,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를 더 덧대자면 사실 올바른 선지, 문제가 원하는 답인 선지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선지도 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선지가 같은 말을 하는 게 맞나? 헷갈리게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문제를 답을 찾아내려면 아무래도 선지 자체랑 지문이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찾는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21학년도 수능에서도 지문 자체의 길이가 예전에 비해 많이 길지 않고 문제 유형도 익숙했지만 다들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아마 선지의 힘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선지가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했던 것과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선지 판단 연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선판년? 네, 여기서 정답이나 오답의 근거를 추론해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비문학 공부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익힐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게 내가 자그마치 4번의 자그마치. 4번이나 수능을 보면서 국어 연구를 어느 정도 했어요. 걸어다니는 기출 문제집. 걸어다니는 있어 기출 보인다 문제집. 연구. 수능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기본이 작품 감상량이에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감상이란 말을 쓰면은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오케이 이걸로 알아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작품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것까지 해야 그걸 감상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많은 작품들을 돌리려면 원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원리? 시, 소설, 극수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 원리가 필요해요.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대주제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독해 원리에 대해서 말을 그렇죠. 했잖아요. 현대 소설 같은 경우 어떻게 독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작품 속 배경이나 뭐 상황, 인물 간의 심리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 구성 요소가 우리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스토리라인의 주된 요소들이잖아요. 메인이니까.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시적 상황 그 세 개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인물의 반응, 인물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읽어야 하나 현대시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트를 보시면 식구에 따른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알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어요.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은 놀람, 이제 정서 기준 놀랐다는 정서를 놀랐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 같은 경우 화자의 반응 또는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건 공감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라 파악이다. 과몰입하는 순간 틀리게 될 테니까 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 상황이 어떤지만 알아두자. 약간 관조적으로 메모. 약간 위에서 보는 맞아요. 거죠. 관조해야 돼요. 그리고 빠작에서는 이렇게 주제, 표현, 형식이 유사한 다른 작품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오. 배치를 해줘서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좋다. 오. 저는 문학 작품에 공감을 전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평가원의 기준으로 지문을 판단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했어요. 맞죠. 당연히 연계 지문은 내신급으로 이제 분석하고 파악을 했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아니면은 중요하지. 이제 일부 지문만 나와 있다면 전체 지문을 찾아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지문을 파악하는 능력은 당연히 길러지고 이제 당연히 연계까지 제대로 탈 수 있다. 오. 가서도 당황하지 않았겠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번 공부할 때 두 지문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개이득이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효과가 2배네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연계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 때 얘랑 같이 나오는 다른 모르는 지문이 복합 문제로 나와도 맞아요, 풀 맞아요. 수가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교 감상이 중요합니다. 고전 문학입니다, 여러분. 고전 문학은 어휘나 표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현대 문학에 비해 주제나 유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시험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렇게 고전 갈래의 필수 작품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학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고전 시가의 필수 주제들이나 아니면 고전 소설의 유형별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고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라고 어려워할 게 없는 게 어차피 발음해보면 지금 말과 비슷해요. 그렇죠. 고전 말이 현대어로 풀이되는 그 패턴을 학습을 하고 아니면 아예 외워버리면 낯선 지문이나 그런 걸 만나도 내가 그 패턴을 직접 대입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라고 학습할 수 맞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고어의 변천사도 근데 문법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맞죠.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됩니다. 일단 읽어보면 돼요. 말로 해보면 소리 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어휘도 꽤 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전이 현대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점 인정.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법입니다. 마지막. 제 경험으로서는 예시를 들어서 외우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갈래와 달리 조금 어느 정도의 암기를 요구하는 그런 갈래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못 외워요. 못 외워요. 많이 외워요. 그래서 문법 지식을 이렇게 통으로 외우면은 절대 못 외우기 때문에 예시를 통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5문제 정도 예시와 선지를 복합적으로 선지 분석하면서 예시도 동시에 외우고 그렇게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꼭 인강이나 학원 문제집 같은 걸로 한번 돌려놓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문법이 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돌려놓으면 내신이든 모고에서든 활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암기할 때 아까 탕이가 말했듯이 통짜로 암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시 위주로 개념 플러스 예시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걸 물었다, 원리를 물었다 하면 비음아? 비읍, 디귿, 기읍 이게 미음, 니은, 이응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그런 거에 예시가 뭐가 있냐? 국, 물이 기역, 이응으로 바뀌죠. 이런 거, 요렇게까지 예시가 튀어나와야 암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찌르면 나올 수 있게끔 체득을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바닥의 경우에는 30개의 주제로 나눠서 꼭 필요할, 꼭 알아야 하는 문법 주제들로 구성을 하였고요. 거기에 헷갈리기 쉬운 개념도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두었다. 무작정 한 번에 많은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문법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내신 문제, 수능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익혔나 확인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빠작에는 이렇게 내신과 수능 기출 문제가 되게 많이 수록되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비문학 독서는 독서량을 확보해놓고 정독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고 적절한 선지 찾기 연습을 하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작품 감상량을 늘려요. 그런 다음에 그 갈래별 독해 원리를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디가 말했던 것처럼 연계를 통해서 비교 감상까지 하신다면 문제를 풀면 완벽하지 않을까.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 이해한 다음 예시를 통해 문제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네, 이렇게 국어 공부법 전반을 통틀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초석부터 단단하게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아마 이제 문학에 쓰이는 기본 표현법들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기초 문법 개념들을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성적을 끌어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공부법을 빠짝과 함께 잘 활용하셔서 첫 모의고사부터 기분 좋은 스타트 끊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초석부터 튼튼히 이스터 빠짝 빼잭 화이팅!